네,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 기출문제 2-32번에서 34번입니다. 교재는 48페이지고 이번 시간에 그 소주제를 제가 비교하기라고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이 운동 생략자들에게 비교하는 건 생명입니다. 무엇을 비교하냐면 운동이라는 자극이 있어요. 그렇죠? 요 자극으로 반응을 관찰하고 반응이 축적되면 이제 적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적응 전과 적응 이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응 전이 있고 적응 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다른 말로 비단련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련자. 그 다음에 이걸 단련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반인, 뭐 운동선수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반응을 보는 건데 개의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개. 그렇죠? 개는 인간을 구성합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게 개예요. 물론 인간은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세포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은 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건이 되고, 그 다음에 개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개통이 인간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인간은 개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개가 5대 개가 있어요. 5대 개. 5대 개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한 얘기지만 순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호흡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근골격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분비 개가 있죠. 내분비 개가 있고, 이건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신경계가 있죠. 신경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신경계. 이렇게 5대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면역계, 소화계, 생식계, 비뇨계 등등이 있지만 운동생리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개는, 이 5대 개는 순환, 호흡, 근골격, 내분비, 신경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 2-32에서 33번은 5대 개 중에 요놈 순환계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순환계의 3대 요소가 제가 뭐라 그랬죠? 1번 심장, 2번 혈관, 3번 혈액. 지난 시간에는 1번, 2번, 3번으로 얘기했나요? 이건 비중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게 3대 요소다. 순환계의 3대 요소예요. 그 중에 가장 빈번하게 묻는 게 뭐냐면 심박출량이에요. 1회 박출량 곱하기 심박수는 심박출량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1회 박출량, 스트로크 볼륨, 심박수, 하트레이트, 그 다음에 이건 카디악 아웃풋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심박출량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운동 강도예요. 운동 강도. 여기가 심박출량입니다. 그러면 운동 강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심박출량도 비례해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정체기에 옵니다. 항정 상태에 온다는 얘기예요. 요 항정 상태가 관찰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최대 강도 운동에 이르렀을 때 항정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박출량이라는 거는 심박수 곱하기 1의 박출량이니까 심박수를 한번 봐야 되겠네. 심박수는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서 최대 강도에서 이것도 역시 항정 상태가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1회 박출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1회 박출량. 요거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요거 심박수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안정시 심박수가 0일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1회 박출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항정 상태에 이릅니다. 이르긴 하는데 최대 강도에 이르기 전에 요 시점에 도달하기 전부터 항정 상태에 이른다라는 얘기예요. 1회 박출량이 그래요. 1회 박출량이. 근데 요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요거는 비단련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련자 같은 경우에는 심박출량, 1회 박출량이 높죠. 안정시 1회 박출량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최대 운동에서 항정 상태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상이 다르네. 요거는 단련자고 요거는 비단련자네.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회 박출량의 양상이 틀리죠. 그러므로 1회 박출량이 최대 운동 강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니까, 즉 비단련자보다 계속 높은 양상을 띠니까 심박출량, 최대 심박출량도 단련자가 비단련자보다 당연히 높겠죠. 반면에 이 심박수라는 건 좀 낮아요. 낮다가 이렇게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항정 상태에 이르더라. 그러니까
단련자든 비단련자든 단련자와 비단련자, 단련자 요 두 사람의 최대 심박수를 비교하면, 즉 최대 운동 강도에서 심박수를 비교하면 거의 쌤쌤이구나, 거의 뭐 누가 높고 누가 낮다 이런 걸 따지기가 어렵구나 라는 얘기인데, 심박 출량은 높겠죠. 왜? 1회박 출량이 높으니까.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안정시의 심박수가 지금 단련자가 낮죠. 요 파란색이 단련자예요. 안전시 심박수는 당연히 단련자가 낮죠.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혈장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맥혈 회계량이 증가하고, 그러므로 1회박 출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우리 1회박 출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완기말 용적에서 수축기말 용적을 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심장에 혈액이 더 많이 유입되니까 심장은 더 크게 이완할 거고, 그 다음에 심장의 좌심실의 벽이 비대해지잖아요. 그러면 심장의 수축력도 강해지니까 수축기말 용적은 더 감소할 거고, 그러면 이 차이가 단련자에 있어서 더 커질 거란 얘기예요. 1회박 출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까지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34번 얘기는 안 했어요. 34번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심폐지구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려면 어떤 트레이닝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오래 달리기 같은 걸.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거 있잖아요. 플라이오메트릭. 요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트레이닝은 높이 뛰기 선수라든지 멀리 뛰기 선수, 점프를 하는 선수, 이런 선수들에게 힘을 파워화 시켜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 트레이닝 방법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32에서 33번 문제 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인데, 참 요 문제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죄송합니다. 요 문제가 2019년 생활스포츠 지도사 문제에 제가 난 걸로, 제가 11번 문제인가요? 거기에 나왔던 걸로 번호까지 기억이 나네. 이상한 일이네. 어떻게 번호가 생각날까요? 어쨌든 2019년 11번 문제에 났던 걸로 기억하고, 요런 류의 그림이 스포츠 스타 만나는 운동 생략 그 교재 있잖아요. 태 선생이 쓴 겁니다. 46페이지에 요런 류의 그림이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